야, 제가 기출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거를 조금 기다리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번에는 기출문제집을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단원별 기출이 있고 연도별 기출이 있잖아요. 연도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범위가 다 들어가 있죠. 이 단원별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삼국시대 따로, 고려시대 따로, 조선시대 따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나눠져 있는 그런 유형의 기출문제가 있는데 이 단원별과 연도별의 장단점은 분명히 나뉘는데 나는 기출문제집을 진짜 연습용으로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연도별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본인한테 맞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푸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집을 풀었는데 풀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푼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기본서처럼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단원별 문제집이 제가 공부했던 방법에는 조금 더 맞았거든요. 또 하나는 해설의 위치가 문제 바로 아래에 있거나 혹은 책 뒤편에 몰려 있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문제 아래 같은 경우는 1번 문제,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 한국에서 있으면 여기 밑에 해설이 관련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 아래 있는 거는. 근데 이제 책 뒤편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1번 문제 이렇게 있고 바로 2번 문제 이렇게 있고 해설은 이 책이 다 문제집으로 이루어진 책이 끝나면 그 뒤에 해설집이라는 이름으로 1번 문제에 대한 해설, 2번 문제에 대한 해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아래에 있는 해설이 되어 있는 책을 봤어요. 이것도 제가 왜 이런 걸 봤는지는 아마 기출문제를 어떻게 봤냐 이따가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어떤 게 편한지는 본인이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 아래 있는 게 이제 문제 풀다가 바로 아래 해설이 있어서 내가 자꾸 보게 된다라고 하시면 책 뒤편에 해설집이 따로 되어 있는 거를 보셔도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스타일대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단원별 문제집에 해설이 문제 아래 바로 있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출문제집을 조금 선호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제가 기출문제집을 공부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불가피하게 시험지로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암기 과목이 제일 편하기 때문에 이 한국사가 아마 이제 적용시키기가 제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사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기출문제집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진짜로 보고 문제를 풀고 체크를 하고 해설을 보면서 이제 해답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집을 풀었지만 풀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출문제집은 계속 회독을 해야 되는 책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기본서랑 기출문제집이기 때문에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전처럼 그거를 끼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제 생각엔 기출문제집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을 한번 풀고 뭐 또 사서 또 풀고 이것도 물론 뭐 사람마다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집 한 권을 계속 회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에다 대고 진짜로 풀면은 다음에 봤을 때 제가 풀었던 답 체크가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한 번 더 보는 게 답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조금 헷갈리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풀었냐 하면 다른 문제집이 없을까 찾다가 이면지에서 이 한국사 문제집을 발견을 했어요. 지금 제가 여기에 다 푼 흔적이 있어서 좀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거를 쓰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제를 풀어요. 기출문제가 있으면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이 정조실록에 나온 구절을 추출해서 문제를 낸 건데 이걸 보자마자 바로 어떤 건지 떠올라요. 어떤 것이 떠오르고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겠죠. 보기를 봤을 때 여기서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재정 확보를 위해 공명첩을 발매해야 한다. 이게 내가 어느 건지 확실히 알고 있으면 아무런 체크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2번 도망한 산호비를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지금 이 2번 선지와 이 문제와 내가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일단 연필로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이건 답 체크가 아니에요. 제가 헷갈리는 거에 대한 체크를 한 거예요. 체크를 했고 3번 서울 출신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야 한다. 이것도 뭔가 정말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게 있어 하면 저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쳤어요. 연필로. 그럼 4번 양인과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양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거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 그럼 아무런 체크도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 답을 여기다 체크하는 게 아니라 공책 같은 데다가 8번에 2번 이런 식으로 일단은 체크를 했어요. 그 다음 19번으로 넘어가서 똑같이 문제를 읽고 답을 봐요. 문제를 읽었는데 여기서도 또 헷갈리는 게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보기